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골수이식, 즉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특히 동정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을 때 동정조혈모세포 이식 이후 생착검사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는데, 이 생착검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정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것은 결국 너와 내가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골수를 기증받고 기증해주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면 우리가 골수 이식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이 HLA라는 인간 백혈구 항원이라는 거 있거든요. 휴먼 류코사이트 안티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보통 유전자 검사 그렇게 많이 하는데, 유전자 검사 중에서는 결국 조직형이 얼마나 맞는지를 그런 보는 HLA라는 검사를 해서, 보통 동정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10개의 HLA 중에서 10개가 다 맞는 것을 우리가 완전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개가 다른 9개만 일치하는 경우를 부분 일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통 형제간이나 타인 간의 기증을 받을 때는 되도록이면 완전 일치자를 찾고, 또 어찌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되게 한 개 다른 사람까지 부분 일치를 찾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제 반일치 골수 이식이라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 중에 반만 맞는 사람들이 골수 기증을 하는 경우는 조금 예외가 되겠습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이것을 8개를 보고 8개 중에서 8개가 다 맞는 것을 완전 일치, 하나 다른 7개가 맞는 경우를 부분 일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혈액에서의 유전자 자체가 이렇게 일치를 하기 때문에 골수 이식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게 골수 이식이 잘 됐는지 아닌지를 유전자 검사, 즉 이 HLA, 이 조직적 합학 항원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맞는 사람을 우리가 기식을 했기 때문에 피를 뽑아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유전자 HLA는 같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세포가 얼마나 없어지고 기증자의 세포로 얼마나 대치되는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것이 생착검사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생착검사를 이해하시려면 어떤 걸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우리 염색체에는요 원래 46개의 염색체가 있죠. 남자는 XY, 여자는 XX입니다. 그런데 이 염색체의 끝단에 보시면은 염색체가 계속해서 분열 증식을 해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즉 HLA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염색체 끝단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유전자의 정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서 일종의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텐덤, 말단에 있다는 거고, 반복된다는 뜻에서 리피트라는 말을 씁니다. 텐덤 리피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텐덤 리피트는 일종의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항상 일정한 이 유전자의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짧은 유전자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해서 텐덤 리피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반복되는 횟수도 다르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반복되는 이러한 유전자들의 이 내용도 달라서, 이걸 가지고서 분석을 하면은 우리 몸에서 4개 원래 몇 %였는데 골수 이식을 하고는 4건이 몇 %가 남았고, 또 주신 분의 것은 몇 %가 대처가 됐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러한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XY 염색체를 한다든지, 또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환에서 나오는 그 질환의 독특한 유전자 이상을 가지고 하는 방법들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XY 염색체는 사실 남자에게서 여자, 여자에게서 남자 이렇게 성별이 다를 때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성별이 같은 경우에 못 쓰는 것뿐만 아니라 염색체 검사라는 것은 굉장히 그 일종의 저울로 따지면 그 소수점 이하가 별로 많지 않은 그런 거친 저울이죠. 그래서 보통 염색체 20개를 재는데 20개가 만약에 XX 남자 XY가 여자 XX 환자한테 줬는데 그 여자의 것이 20개가 전부 다 XY로 바뀌었다. 아, 그러면 다 대처가 됐구나. 그러면 환자의 몸에 있던 그 백혈병 세포와 골수 안에 있는 조혈모 세포가 전부 다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겨우 20개밖에 안 쟀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역시 PCR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PCR이라는 방법은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그 유전자에 증폭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가지고서 시간이 짧을수록 그 시간이 더 꽤 걸린다는 것은 원래 그 유전자가 처음부터 많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짧을수록 처음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더 많았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역추정하는 그런 방법을 PCR법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특히 정성이라고 해서 있는지 없는지만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양까지 재는 정량 PCR을 사용해서 이 유전자의 양을 잴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유전자를 재느냐, 이 염색체 끝단에 있는 반복되는 이러한 짧은 신호를 짧은 것만 잴 수도 있고요. 그거를 short라는 것을 써서 short tandem repeat 그러면은 STR-PCR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전체를 긴 전체를 다 재는 것을 very long tandem repeat 해가지고 VNTR이라는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법 자체가 좀 다르지만 결국 결과값은 똑같이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STR-PCR법에서 환자께 0.1%가 나왔고 기증자 것이 99.1%가 나왔다면은 이 환자의 몸에 있는 아직 세포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얘기고, 기증자가 지금 대체가 99.9%만 대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VNTR도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 결과를 보고를 할 때 환자의 위주로 해서 환자께 0.1% 남았다 이렇게 보고하기도 하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기증자의 것이 99.9% 나왔다 이렇게 대체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일 좋은 것은 환자의 것은 없어져 버리고 기증자 것으로 100% 대치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골수이식의 가장 좋은 상태이기도 하고, 결국 환자의 것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은 환자의 세포가 다 대치된 것도 맞지만 또 동시에 환자 몸에 있던 혈액암 세포가 다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도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환자의 것이 완전히 기증자의 것으로 대치돼서 환자는 0%, 기증자는 100%가 되는 것을 complete chimerism이다 해서 완전 키메라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키메라라는 개념 혹시 아세요? 키메라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얼굴이 그 여러 개의 그 사람의 형태가 들어가 있는 그런 괴물을 얘기하는데, 즉 우리 몸 안에 두 가지 형태 이상의 유전자가 완전히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카이머리즘 또는 키메라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환자의 것이 전부 다 없어지고 기증자의 걸로 100% 대치된 것을 완전, 즉 complete chimerism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골수이식에서 가장 바라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환자의 것이 0.1%, 0.2% 이렇게 남아있으면은 이것을 믹스드 카이머리즘이라고 하고, 물론 이 믹스드 카이머리즘 상태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서로 환자의 것과 기증자의 것이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을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것보다는 기증자의 것이 건강한 세포이기 때문에 환자의 세포들을 전부 다 대체를 하면서 이 수치가 점점점 낮아지다가 없어지는 상태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골수이식을 처음 하고 한 3개월 때쯤 됐을 때 이러한 생착 검사를 했는데 아직 0.1%가 남아있다고 그래서 절대 실망하실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렇게 0.1%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한 달마다 한 번씩 이 생착 검사를 반복을 해서 이 수치가 계속 떨어지는지 혹은 혹시 늘어나지 않는지를 봐야 되고,
만약에 이 수치가 0.1%에서 0.5%, 1% 이렇게 늘어난다면은 이것은 환자의 몸 안에 들어간 조혈모세포가 생착에 실패를 해서 환자에게 밀려나고 있다든지 또는 환자의 몸 안에 있던 백혈병이나 혈압암 세포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재발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생착 검사를 좀 더 자주 열심히 해서 이 병의 상태를 확인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생착 검사는 우리가 골수 이식, 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때 사실 유전자 검사, 이 조직적합형 하원이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일치한 상태에서 이식을 하기 때문에 이 결과값을 보고서는 제대로 이식이 잘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의 혈액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 끝에 보면은 이와 같이 유전자가 일정하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마치 지문과 같이 사람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내용이 다르고 반복되는 횟수도 달라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검사를 하면은 이 기증자가 몇 퍼센트, 환자가 몇 퍼센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숫자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XY 염색체를 썼을 때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와 같은 정량 PCR법이라는 방법이 많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짧은 것을 재는 Short Tandem Repeat Test PCR이라는 방법이 있고 긴 것을 재는 VNTR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을 재든지 간에 사실 큰 차이는 없고 결국 정확한 검사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것이 완전히 다 대체가 돼서 기증자의 것으로 100% 대처가 된 상태를 컴플리트 카이머리즘, 즉 환자가 0%, 기증자가 100%고 이게 골수이식에서는 생착이 완전히 잘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환자의 몸속에 있던 혈액암 세포가 전부 다 없어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아직은 미스드 카이머리즘 상태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 환자의 것이 0.1%, 0.2% 이렇게 나오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골수 이식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이 수치가 점점점 내려가서 나중에 0%까지 된다면은 이건 좋은 상황이고 만약에 0.1%에서 계속해서 변함이 없이 유지되더라도 환자의 것과 기증자의 것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공존하고 있으면서 재발을 막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쁜 상태는 아니지만 만약에 0.1% 정도로 계속해서 환자의 이런 이 유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 그때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 수치가 늘어나지 않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만약에 늘어났을 때는 생착이 실패되거나 혹시 재발이 오지 않는지를 우리가 의심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